네, 진짜 커요. 진짜 많고. 얘가 하루는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웨이빙이 취빙 됐겠다 라고 이런 말 하는데 당연히 대만의 집값입니다. 맛있어. 귀여워. 살짝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 지하 자리를 받았습니다. 여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카페인데 오늘도 이제 드립커피를 하나 시켰습니다. 쇼촌 카페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귀여운 컵에 커피와 함께 같이 얘기해봐요. 쿠키도 갖다 주셨어요. 아마도 제가 전에 왔던 거 기억을 못 하시나 봐. 엄청 예쁜 엽서도 한 장 더 갖다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셔요, 이렇게 항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Q&A 영상을 테디 왔어. 할매야. 쇼. 야. 쇼. 귀여워. 쇼. 주는 거야 이게? 야. 안녕. 쇼? 엄청 흥분했네. 마지막이다. 쇼? 없어. 다 먹었다. 잊지 마라. 내려라. 여기가 평소에 좀 조용한 편이라서 선택을 했는데 연휴 기간이거든요. 지금 내일이 쌍십절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물러나와서 살짝 정신이 없네요. 컵도 되게 신기하고 예뻐요. 테디 모양 컵. 그러면 이제 진짜로 질문 주신 Q&A에 대해서 대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월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는 월 오기 전에 일단 숙소를 잡고 왔습니다. 이번 숙소 문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국어 공부를 조금 하다 왔습니다. 이것도 중국어 공부 파트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학당도 등록을 다 완료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제가 꼭 준비해오면 더 좋으실 것 같다 싶은 거는 일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중문 이력서를 미리 워홀 비자를 받을 때 작성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때 그냥 한국 이력서 작성해도 상관없어서 한국어로 작성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와서 이제 번역기 돌리고 다시 보는 게 일이더라고요. 중문 이력서 미리 작성하실 수 있으면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도시를 타이베이로 선택했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에서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서 아무래도 대도시가 그냥 익숙하고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많은 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타이베이로 오시는 만큼
일자리가 많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그만큼 복잡하다라는 면이 있고 타이중에 비해서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여행을 다닐 때도 가오슝이나 남부 지방도 많이 다녀봤지만 타이베이가 한국 사람들한테는 가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타이베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디어 중국어 공부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학당 추천을 해달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개강이 가능한 문화대학교 어학당을 선택했습니다. 문화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비도 좀 저렴하고 매달 개강을 하기 때문에 더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4대로 이제 한국인 분들께서 많이 가셔서 문화대에 오히려 한국인이 없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문화대는 되게 장점이 컸는데 아무래도 사람에 따라 이게 다를 것 같고 저는 선생님을 굉장히 잘 만났어요. 그래서 만족하며 다녔었지만 선생님이나 이제 통쉐들 분위기에 따라서 워낙 다른 게 어학당이라서 이거는 추천을 함부로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장단점을 대충 정리해드리면 문화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개강을 한다. 그리고 학비가 조금 저렴하다라는 점이 있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달 무료 수업 같은 걸 들을 수 있는데 무료 수업이 그렇게 막 재미있는 수업이 많은 것 같진 않고요. 막 제가 왔을 때는 토플 관련된 수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재미없는 수업이 많고 문화 수업 같은 게 좀 적은 편이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4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 교환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친구들 보면 다 언어 교환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화대 같은 경우에는 언어 교환 시스템은 따로 없고 무료 과외 시스템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안 해봐서 그게 어떻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대만에서 사용하는 중국어를 한국인이 독학할 수 있을까요? 혹시 좋은 교재가 있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학당을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 문화대 어학당 교재 같은 경우에 저는 그 교재를 이제 카페 알바하면서 대만인 친구들이 말하는 거 들었을 때 또 뉴스 같은 거 대만 뉴스 봤을 때 실제로 이게 사용하는 표현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화대 어학당을 다닐 생각이 없으시더라도 저는 문화대 어학당 교재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만어랑 이제 중국의 보통화가 얼마나 유사한가요? 이런 문제를 질문 주셨는데 말하는 거는 사실 제가 크게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몇몇 단어가 좀 다르게 사용되긴 하는데 어느 정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제가 HSK 4급을 공부하고 왔지만 와서 실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적었고 실제로 막 말을 유창하게 내뱉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대만 선택하셨으면 대만에 오셔서 어학당 공부하시는 게 이제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선생님에 따라서 뭐 같이 놀러 다닐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은 간체자를 사용하고 대만은 번체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간체자로 공부하다가 와서 번체자를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싶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번체자가 예쁘다라는 게 무슨 소린지 알겠더라고요. 요즘 제가 다시 HSK 공부를 하느라고 간체자를 보고 있는데 또 이제 번체자에 익숙해졌다가 간체자를 보니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도 번체자를 공부했던 분이 간체자를 보면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번체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효율적인 중국어 공부 방법이 있으신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대만 오는 이유가 중국어를 정말 늘리고 싶어서 오셨다면 중국어의 환경에 나를 밀어 넣어라. 무조건 중국어를 많이 듣고 계속
메뉴판도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가 정말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뭐라 그러지? 여가 시간? 뭐라 그러죠? 콩을 뭐라 그래? 자투리 시간? 자투리 시간을 사용하여서 이제 유튜브로 단어 모음 같은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단어 모음도 그냥 단어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예문을 같이 제시하는데 그 예문을 이제 직접 듣는 사람이 중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답이 나오게 하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콘텐츠 활용하셔서 머릿속으로 계속 중국어 예문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어학당 숙제 중에서도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숙제가 작문 숙제였어요. 그래서 머리로 계속 내가 직접 중국어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 그거 완전 중국어 공부 방법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자면서 상견니 영화판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중국어로 나오고 중국어 번체 자막으로 해서 봤는데 이게 확실히 한국어 자막으로 봤을 때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만에 산 지 이제 벌써 6개월이 됐는데 6개월 지나고 이제 대만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 대충 감이 잡히고 보니까 상견니 속의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대만에서 정말 일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제 엄청 감동받으면서 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억나는 건 그 밀크티샵에서 항상 리츠웨이가 그 설탕은 정찬으로 시키고 이제 웨이빙이라고 이제 한 30% 얼음으로 시키는데 我想要珍珠奶茶，全糖微冰。真奶全糖微冰，全糖微冰。 얘가 하루는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웨이빙이 취빙 됐겠다 라고 이런 말 하는데 你今天来的比较晚，维冰都变去冰了。 이런 거 알아듣는다. 나 진짜 대만 살았나 봐. 이러면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대만 영화도 자주 보시는 거. 근데 이제 번체 자막으로 같이 해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또 많이 질문 주셨던 쉐어하우스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일단 처음으로 쉐어하우스를 선택한 이유랑 어떻게 쉐어하우스에서 머물고 계신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제가 6개월 이상을 쉐어하우스에서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이사가 정말 큰 문제예요. 혼자 외국에서 막 짐을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 번 들어간 쉐어하우스에 그냥 계속 쭉 살고 있게 되는데요. 가장 큰 쉐어하우스 선택 이유는 당연히 대만의 집값입니다. 타이베이 집값이 정말 너무 비싸요. 거의 이제 한국이랑 비슷한데 얘네 최저임금은 한국이랑 정말 다르거든요. 도대체 누가 집을 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게다가 저는 일단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무조건 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택지가 쉐어하우스밖에 없어서 쉐어하우스에 들어왔고 다음으로는 제가 극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막 언어 교환이나 이런 모임들을 찾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도 쉐어하우스에 살면 아마 집 안에서는 다들 중국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쉐어하우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일본인 친구가 저보다 이제 중국어를 잘해서 같이 중국어로 대화하면 많은 단어 같은 거 알려주기도 하고 또 대만인 언니가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가 여행 정보나 생활 정보도 정말 많이 줘서 진짜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게 제가 바퀴벌레가 나오면 절대로 혼자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무조건 그냥 집 버리고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실제로 제가 없을 때 방에 바퀴벌레가 한 번 나왔는데 이제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잡아줬다고 하고 또 제가 거실에 있을 때 양타이로 엄청 큰 바퀴벌레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폴이 진짜 감사하게도 막 비몽사몽 자다 나온 상태로 잡아줘가지고 다행히 이 집에 안전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큰 바퀴벌레가 있다는 건 어쨌든 얘네가 여기에 살고 있는 애들이 아니라 어딘가를 통해서 들어온 애들이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냥 감안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제가 지금 쉐어하우스 장점들에 대해서 말했는데 단점은 같이 생활하는 친구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를 내가 혼자 내가 엄마가 된 것 마냥 집안 청소를 내가 혼자 항상 다 할 수 있다. 그런 점. 그리고 조금 시끄러울 수 있다. 새벽까지 같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파티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 감내해야 합니다. 저도 몇 번씩 사실 집을 알아보고 찾아보고 다른 쉐어하우스 갈까 알아봤거든요. 근데 지금 쉐어하우스의 위치가 일단 너무 좋고 또 가격도 저렴한 편이에요. 제가 4인 1실 살거든요. 그래서 나름 만족하면서 그냥 이런 안 좋은 점들도 있지만 감내하며 살고 있고요. 이사 가는 거 진짜 일이에요. 그리고 쉐어하우스 경쟁도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살고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곳은 보더리스 그리고 홈 스위트 홈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은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정보를.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대만 쉐어하우스 1인실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 창문이 거의 없어요. 아마 만들어진 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 잘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벌레 많은지 또 쉐어하우스에 따라서 쓰레기를 직접 버리지 않고 아래 분리수거만 하면 버려주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차에 직접 쓰레기를 시간 되면 버려야 되는데 이런 거 귀찮으시면 이렇게 직접 청소해주는 쉐어하우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몇 인실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람들 관련된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로 보통 워홀에서 만난 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사실 20대 약간 중후반이라서 워홀 오기 전에 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제가 와보니까 생각보다 내 나이가 많지 않다. 물론 20대 초반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막차 타고 오신 분들이나 저보다 언니 오빠 분들이 워홀에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워홀을 한 번 한 사람이 한 번에 만족을 못해요. 또 막 일본 워홀 갔다 오신 분, 호주 워홀 갔다 오신 분 이렇게 워홀이 지금 대만 워홀이 첫 번째가 아닌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걱정 없이 지금이 여러분 가장 어리실 때입니다. 떠나세요. 워홀 오는 거 완전 저는 강추합니다. 두 번째로 다들 중국어를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을 만나게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한국 분들은 진짜 준비 철저히 많이 해오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중국어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쉐어하우스 보면 외국 친구들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와서 기초부터 배우겠다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아예 못하는 친구들, 초급 일반 듣는 친구들이 지금 쉐어하우스에 4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 문자 텍스트 칠 때 저는 한국에서 이제 간체자로 공부를 하고 왔다 보니까 이 피닌으로 치거든요. 근데 이 대만에서 치는 또 방법이 따로 있어요, 얘네.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방법으로 치는 걸 아마 대만 어학당 1부터 시작하면 배우실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짱 하면 ZH인지 Z인지 이런 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건설음. 근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칠 수 있다고 해서 대만에서 기초부터 배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더 중국어를 늘리기 위해 올 거다. 중국어 공부 진짜 제대로 해보겠다 하면 아무래도 기초는 잡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가 중국어였어요. 그때 기초를 잡아놨고 대학생 때 이제 나 뭔가 언어 하나 더 하고 싶은데 해서 인강 끊었다가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대만을 좋아해서 대만 여행을 워홀 전에 4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대만을 그냥 좋아해서 대만 영화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해보겠다 했는데 사실 제대로 공부 안 되죠. 그냥 허강한 얼굴을 공부하다 왔는데 정신 차리고 이제 대만 오기 전에 한 달 바짝 HSK 4급 강의를 듣고 왔고요. 자격증은 하나도 안 따고 왔어요, 저도. 근데 여기 와보니까 실제로 뭐 주문하는 정도만 대충 됐는데 아무래도 번체 메뉴판 보고 막 헷갈리고 어렵고 이랬는데 어학당 다니니까 확실히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마 쉐어하우스 살면서 이제 쉐어하우스 친구들이 제가 막 들어왔을 때 거의 다 저보다 중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됐고, 알바도 제가 카페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한국인 직원 반 정도, 대만인 직원 반 정도 있는 카페였어요. 그래서 거기 카페에서 대만인 친구들이랑 어쨌든 소통을 하려면 뭔가 막 말을 하려면 더 막 노력도 해야 되고 어학당에서 배워본 거 하나라도 더 써보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언어가 빨리 늘었던 편인 것 같습니다. 다 저를 도와주신, 그래서 나의 쉐어하우스 친구들과 그 카페 사람들과 다 너무 감사합니다. 갈수록 말이 살짝 횡설수설해지는 것 같은데 다음은 일자리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일자리를 구하는 곳. 일단 중국어가 처음에 오시면 안 되잖아요, 거의. 그러면 무조건 포모사 무조건 포모사 채용 정보를 보세요. 거의 이제 한국인 사장님들이 올리신 거기 때문에 한국어로 면접 보면 되고, 근데 대신 거의 최저시급이겠죠? 근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꼭 와서 돈을 벌어야 한다 하시면 포모사를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어가 어느 정도 되신다면 104 사이트, 대만의 알바몬 같은 사이트인데요. 요거 추천드립니다. 외국인을 위해서 이제 영어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팝하고 대충 돌리면 다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4 사이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력서, 중국어 이력서를 미리 워홀 비자 받을 때 작성해 두시면 이 104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 재택 알바도 생각을 안 해봤던 게 아닌데 이게 생각보다 없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재택 알바가 생각보다 없고, 아니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들어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재택 알바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 아니면 뭐 번역 알바 같은 건데 그 정도면 진짜 중국어를 미친 듯이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자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모사랑 104 사이트 추천드립니다. 이제 포모사하고 104 사이트 추천드렸는데 카페 같은데 루이사에서 사람을 진짜 항상 자주 구해요. 그리고 스타벅스나 이제 맥도날드 이런 데도 사람을 구하는데 그 카페팅 앞에 보면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직원, 정질 구한다, 아니면 뭐 따공하는 알바생 구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 시급도 아마 옆에 어느 정도 적혀 있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루이사는, 그리고 아마도 이 말이 안 돼도 이 샌드위치 만드는 파트가 있어서 그쪽으로 알바를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DN을 안 받고 이제 그런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인이 아마 많은 환경일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루이사 카페도 좀 추천드립니다. 대신 너무 규모가 작은 루이사 가면 혼자 일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큰 루이사. 근데 루이사는 진짜 176원 좀 최저인 걸로 알고 있긴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알려달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모사 통해서 찾은 한국인 사장님들께서 운영하시는 카페에서 지금까지 거의 오자마자부터 지금까지 6개월 조금 안 되게 아마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카페가 반반으로 한국인 반, 대만인 반 정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면 좋은 환경이었고, 그래서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다녔어요. 처음에는 이제 중간 주방이라고 뭐 음식에 데코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파트에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도 그냥 그 서진이네 인턴 있잖아요. 그거 된 느낌이라서 좀 재미있게 다녔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와이창을 하게 되어서 이제 손님들 만나고 이거 DN 하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뭔가 중국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 중국어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원래 한국어 가르치고 싶어서 대만에 온 게 좀 컸거든요. 전공도 그렇고 제가 계속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어서 한국어 가르치고 싶어서 왔는데, 마침 좋은 기회들이 생겨서 지금은 과외를 진행 중이고 또 학원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원 일은 시작을 안 해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교육을 받는 중이고, 학원은 제가 104 사이트를 통해서 찾았고, 이제 과외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서 찾았습니다. 제가 가입한 그룹은 한원자招老师招学生입니다. 이거 그룹 가입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믿을만한 그룹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대만인 쉐어하우스 언니가 추천해준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 찾아가지고 과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혹시 중국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도 중국어 잘 못해요. 근데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과외를 많이 찾기 때문에 중국어 실력이 엄청 대단하지 않아도 충분히 과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모를 때 저 진짜 영어 사용하기도 하고, 정말 극단적으로 영어도 모른다 하면 그냥 팝하고 돌려서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 전문가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거 과외 학생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못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빼먹어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시급이랑 물가. 대만 최저 시급은 176원이고요, 지금. 근데 아마 최저까지 주는 곳은 좀 카페? 이런 데는 최저까지 주는 것 같긴 한데 좀 적을 것 같고, 그래도 한식당 같은 데 일하시면 180원에서 200원까지는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가가 한국에 그냥 80% 정도? 사실 여행 왔을 때는 진짜 너무 저렴하다 생각하면서 다녔는데, 당연함. 하루에 막 5만 원 막 이렇게 쓸 계획을 잡고 다니잖아요. 살다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쭈쭈찬, 이제 대만식 뷔페 가서 밥 먹고 뭐 이러면 싸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물가가 엄청 저렴한 편은 아니다. 시급 대비 특히. 그래서 네. 그리고 또 해먹는 것도 그렇게 싸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시장 가서 재료를 사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귀찮아서 나가기 싫어서 해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까르푸나 PX마트 이런 데에서 재료를 사거든요. 거기가 막 엄청 재료값이 싸진 않기 때문에 그냥 사 먹는 거나 뭐 차부터다. 그래서 네, 그냥 저렴한 데 찾아서 사 드시거나 한 번씩 이제 맛있는 거 드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진짜 많이 질문 주시는 거, 바 선생. 네, 대만의 짱량이 엄청 크다는 소문, 또 많다는 소문 많이 들으셨죠?
친해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당연히 친해질 수 없습니다. 진짜 커요.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장수풍뎅이만 해요. 날아요, 얘네 막. 친해질 수 없어요. 근데 대신 이게 습한 시기에, 여름에 한참 비 오고 습한 시기에 길에서 정말 밤이 되면 매일매일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소리 지르면서 도망갔다면 나중에는 내적 비명만 지르면서 좀 빠르게 그냥 도망갈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긴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조그마한 죽어있는 바퀴벌레도 못 치우고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진짜 아예 바퀴벌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선택했고 집에는 다행히 이제 밖에서 양타이에서 들어온 애 1명, 2명 밖에 아직 못 봤는데 집에 살지만 않는다면 바퀴벌레가 살지만 않는다면 저는 살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종종 밤에 아직도 보입니다. 보여요. 근데 밤에 보이면 이게 또 제가 좀 시력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형태를 잘 못 알아보는데 낮에 한번 옛날에 어디 갔지? 어디 갔는데 진짜 길에 바퀴벌레 그날 엄청 많은 거예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심장 아프고 막 이랬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안 오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근데 저도 무서워하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빠르게 막 도망가고 뛰어서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커요. 진짜 많고. 근데 요즘 좀 습도가 그래도 낮아질 때는 많이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쓰레기차 관련돼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차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 쉐어하우스 메이트들이 직접 나가서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다. 근데 쉐어하우스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당번을 정해서 버리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버려본 경험이 알바를 밤에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버려봤는데 그냥 쓰레기 봉지 갖다가 그 시간에 갖다 주면 되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막 귀찮은지 못 느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네. 딱히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쓰레기차. 근데 정말 버리는 거 싫다 하시면 쓰레기 대신 버려주는 집으로 들어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그리고 여성분들이 궁금해하실 뷰티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로 미용실. 제가 대만에 와서 아직 머리 한 번도 안 잘랐거든요. 사실 저는 대만에 머리 기르려고 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으면 미용실 엄청 머리를 가만히 못 두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대만에서 한번 머리 길러가 보자 싶어서 왔고 저는 그래서 미용실을 뿌리 염색만 하러 다니거든요. 그 염색하는 데는 진짜 괜찮은데 자르지 마세요. 대만에 그냥 여성분들 머리를 기르세요. 대만은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한국 스타일로 이제 머리를 자르고 싶으시면 가격이 이제 많이 뛰기 때문에 저는 대만에서 미용실 안 가시는 거 차라리 추천드릴게요. 여자분들은 이제 머리 묶고 하시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고 남성분들은 꼭 가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좀 가격대가 있는 데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네일 아트. 저 네일 아트 속눈썹 펌 이런 거 한국에서 꼭 했어야 돼가지고 여기 와서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좋은 퀄리티에 좋은 예쁜 디자인에 가격대가 가성비 있는 그런 데 없어요. 그냥 한국식 그런 데 가려면 그냥 한국보다 비싸게 아니면 한국 물가 정도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한 번씩 여기 오래 살면 기분 전환으로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한국이 오히려 이제 뷰티 쪽이 많이 그러니까 시장이 크니까
가격이 같이 이렇게 경쟁하면서 떨어지는데 여기는 그런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벌써 제가 반년 살아서 Q&A까지 하게 됐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더 열심히 살아보고 더 열심히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재밌게 얘기해서 즐거웠습니다.